안녕하세요. 터닝나우입니다. 조카들을 설득시켜 막내 누나를 구하다. 마지막으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지금으로 3년 전 나보다 3살 위인 순금 누나가 환갑을 맞던 해의 일이다. 고향에서 셋째인 순경 누나 부부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순경 누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는 게 아닌가. 난 너무 놀라 이유를 물었다. 누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불쌍한 순금이. 나는 순금이 없이는 못 살아. 그때 생각을 하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 눈에서 눈물을 흘러내린다. 그의 여름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더할 수 없이 슬픈 계절로 남아있다. 한 분밖에 없는 형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사랑하는 형님을 보내고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고향에서 조용히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다. 형님을 잃은 것만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인데 또 집안에 불상사가 난 것이다. 순경 누나가 다소 진정이 된 후 자세히 물어보니 막내 누나인 순금 누나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붓듯이 살이 찌는 누나의 건강이 염려되어 10여 년 전부터 자연식을 할 것과 복합발효 배양물을 설치할 것을 권해왔다. 그러나 나중에 매형에게 전해 들으니 누나는 늦은 밤에 야식을 즐겼고 일터에서도 심한 마음고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변비, 내장 비만, 스트레스 이 세 가지 중 둘 이상이 겹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누나는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었으니 내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막내 누나를 만나 내 뜻을 전했다. 누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동안 드시던 음식을 중단하고 완전 효소식을 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성급히 수술할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요. 제 말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막내 누나가 수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랬냐고 물으니 보험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나가 가입한 암보험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수술을 안 하면 요양비용,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용 등 적지 않은 돈을 포기해야 하니 암 환자들이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안타까웠지만 누나의 입장도 이해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일반 식사를 중단하고 제가 권해드린 복합 발효 배양물을 드시면서 인체 정화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여간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 나였지만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여 집에 있던 양주병을 땄다. 두어 잔 따라 마시며 마음을 달래는데 문득 누나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나,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계시죠? 그러나 수학이 넘어 누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다. 그럼 잘하고 있지. 누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누나가 울먹이며 털어놓는 것을 들으니 며칠 전 검사에서 임파선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해. 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형님에 이어 누나까지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누나 안 돼요. 절대 방사선 치료는 받지 마세요. 그러나 누나는 이미 체념한 것 같았다. 나도 동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인수 아빠랑 애들이 허락을 안 해. 남편은 물론 두 아들까지 의사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가족의 연을 끊겠다고 나왔다는 것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겁먹지 마시고 누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누나의 목숨이잖아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나가 갑자기 통곡을 했다. 동생, 나 좀 살려줘. 나 탈출하고 싶어. 이 병실에서 나가고 싶어. 방사선 치료 너무 무서워. 나는 오열하는 누나를 진정시켰다.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나는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경우가 밝아 집안 대수사를 이끄는 셋째 순경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순경 누나는 걱정 말라며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 병원에서 약간의 소요 사태가 있었다. 이미 방사선 치료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퇴원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간호사는 물론이고 의사들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며 퇴원을 만류했다. 그러나 불같은 성격의 순경 누나가 밀어붙임으로 간신히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일, 자기 엄마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방사선 치료를 강행하려는 두 조카를 설득시키는 일이 남아있었다. 조카들에게 자기 엄마란 세상 전부였고 의사는 신과 같은 존재였기에 결코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순경 누나의 주선으로 가족회의가 소집되었고 나는 조카들 설득에 나섰다. 인수야,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너희를 낳아주신 분이니 그 마음 오죽하겠니. 하지만 네 엄마이기 이전에 내 누나란다. 살면서 사소한 문제로 네 엄마와 다툰 적이 몇 번 있다. 그 일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모른다. 이대로 누나가 세상을 뜬다면 나는 평생 괴로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설마 외삼촌이 너희 엄마 죽이려고 사기를 치겠니? 더도 말고 딱 2달만 시간을 다오. 그때까지 차도가 없으면 너희들 맘대로 하려무나. 나는 조카들에게 암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암이라는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2시간을 붙잡고 애걸하자 매형과 조카들도 차츰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2달 동안 막내 누나를 강원도에 있는 힐링센터에 머무르게 하였고 일반 음식을 금지한 상태에서 완전 효소식을 실시했다. 또한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전화통화와 TV 시청을 금지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했다. 그 밖에도 일정에 따라 산책 등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잠자는 시간도 철저히 지키게 했다. 누나,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누나는 내 말을 전폭 신뢰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몸이 가벼워졌고 머리도 맑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렇게 2달이 지나 힐링센터를 떠날 때가 되었다. 누나의 차에는 소일거리로 채취한 쑥, 민들레, 밤, 도라지 등이 가득 실려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혹시 무절제한 생활로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했으나 누나는 현미, 된장, 생야채, 무말랭이 등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했고 그러는 중에도 1달간 다시 효소식에 들어가는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막내 누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 나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대. 누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얼마나 기쁘던지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나 축하해요. 고생하셨어요. 누나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2015년 여름 우리 부부와 순금 누나네 부부, 외사촌 부부가 고향 부근 금강 상류가 내려다 보이는 정자로 나들이를 갔다. 음식을 차려놓고 술잔을 기울이는데 막내 매형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막내 처남 정말 고마워. 처남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처남 아니었으면 이런 시간도 없었을 거야. 그때 내가 처남이 하려는 일 반대해서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 한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하게 됐네. 매형, 이런 기적을 누가 쉽사리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누나의 의지도 한몫했습니다. 내 대답에 온 가족이 하하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였다. 누나는 나를 믿고 인체정화를 한 결과 살아날 수 있었다. 살아났을 뿐 아니라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먹는 것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며 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암 따위가 누나 앞에 얼씬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건강 포인트. 인체 정화는 병행식, 부분 해독과 효소식, 전신 해독으로 나뉜다. 인체 정화는 크게 병행식, 부분 해독과 효소식, 전신 해독으로 나눌 수 있다.
병행식 부분 해독이란 말 그대로 인체기관을 부분적으로 해독하는 것으로 소대장해독과 신장해독으로 나뉜다. 소대장해독의 경우 장관리를 통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고 지용성 독소를 배출시키는 게 목적이다. 신장해독을 하면 몸속의 수용성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동시에 부종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병행식 부분해독의 경우 특별히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 기존 식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단, 식사는 하루 한 끼, 점심 또는 저녁으로 하되 가공식품, 튀긴 음식, 정제식품을 먹지 않아야 하며 밥은 현미에 콩과 한두 가지 잡곡을 섞는 것이 좋고 반찬은 두세 가지 채소와 새싹, 해조류, 약간의 들깨나 견과류를 섭취한다. 나머지 두 끼는 효소식, 전신해독으로 한다. 효소식 전신해독이란 일반 식사를 끊고 세 끼 모두 효소식 전신해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효소식 전신해독의 경우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데 비만에서부터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해결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몸이 쇠약한 경우나 의지가 약한 경우,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채식을 병행할 수 있다. 채소는 하루 1, 2회 당근, 비트, 샐러리 등을 토종 된장에 찍어서 먹으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버섯류, 해조류, 파, 양파, 무, 마늘 등을 넣은 된장국을 만들어 약간씩 마시거나 섭취한다. 효소식, 전신해독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간 및 복합 발효 배양물 섭취량에 있어 한의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것을 권한다.